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과가 매우 충격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사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고독한 결단과 엄중한 책임이 교차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짊어진 지도자의 선택은 때로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도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대의 공기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1심보다 무거워진 징역 7년이라는 선고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당선인 측의 보낸 메시지의 실체까지.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국가위기 상황에서 통치권자가 마주했던 외교적 고뇌와 법치주의라는 거대한 원칙이 충돌했을 때 우리 사회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그 이면의 전략과 법리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하나만 달아주셔도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과 그 속에 담긴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법은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리더의 긴박한 결단을 어디까지 이해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국가의 가장 큰 가치는 안보와 질서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는 그만큼 나라가 처한 상황이 위태롭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였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리더는 때로 욕을 먹더라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당시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것처럼 계엄은 보안이 생명이고 신속함이 핵심입니다. 만약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다 지키느라 시간을 보냈다면 그 사이에 발생할지 모를 더 큰 혼란과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결단은 단순히 조항 몇 개를 어긴 문제를 넘어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리 급한 국가 비상사태라 하더라도 헌법이 정해놓은 약속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라는 민주적인 합의 과정을 생략한 것을 아주 무겁게 봤습니다.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가치가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법이 정한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것을 두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현장 상황을 모르는 사법부가 통치권자의 손발을 너무 묶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법적 처벌이 두려워 결단을 주저하게 된다면 진짜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이번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경호처 사병화 논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원들이 수사를 막은 것을 두고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대통령의 신변이 위협받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가 국가의 위신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임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보호가 개인 윤석열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주제의 핵심은 효율적인 통치와 엄격한 법치 사이의 갈등입니다. 리더의 결단력을 중시하는 보수의 입장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법치주의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죠.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에게 무한한 책임을 묻는 사회인가? 아니면 리더의 결단을 믿어주는 사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국민 여러분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계엄 직후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된 메시지에 담긴 숨겨진 전략입니다. 많은 언론이 경악스러운 내용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지만 국제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대통령실의 절박하고도 치밀한 계산을 읽어내셨을 겁니다. 외교는 도덕책에 나오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국익을 위해 아군을 만들고 적을 속이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당시 정부가 트럼프 측에 보낸 메시지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이나 트럼프 철학 지지를 언급한 것을 두고 궤변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인물의 특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유대감과 가치관의 공유를 중시하는 리더입니다. 특히 그의 강력한 지지층인 미국의 보수 기독교 세력은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 기반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가 가장 반길 만한 키워드를 골라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우방의 지지를 어떻게든 유지하려 했던 처절한 실리 외교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방국들에게 종북 좌파와 반미 세력에 맞서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정권의 안보관에서 볼 때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특히 한미 안보 협력이 강조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든든한 파트너이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미국이 혹시라도 한국이 혼란에 빠져 안보 파트너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 경제적 안보적 타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그 파국을 막기 위해 외교적 수사를 동원해 미국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이 과정을 외신 허위 공보라고 부르며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교 채널로 유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교의 현장에서는 국익을 위해 상황을 유리하게 포장하거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교적 메시지를 100%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사실 그대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선택까지 모두 국내 법의 잣대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과 외교관이 국익을 위해 과감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보수 진영에서 사법부가 외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주제의 핵심은 생존을 위한 외교적 선택입니다. 안으로는 법적인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지만 밖으로는 어떻게든 한미 관계를 지켜내려 했던 지도자의 고심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특수한 파트너를 상대로 가장 효과적인 언어를 선택해 메시지를 던진 것은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 국제사회라는 냉혹한 정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교를 도덕의 관점이 아닌 실리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리더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던진 메시지 뒤에는 감정적인 비난보다 훨씬 더 깊은 안보적 계산과 실리적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위기 순간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던 그 전략적 선택의 이면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란 바로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잊혀져랬던 외교적 승부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항소심 선고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던지는 함의와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이 나오자마자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법치주의란 단순히 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법치주의의 엄격함과 동시에 과연 통치행위의 사법화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투게 될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가 어디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은 본래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적 결단 영역에 속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가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내리는 판단을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심각하게 상실케 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리더가 사법적 처벌이 두려워 결단을 주저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번 재판부는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바로 이 통치권의 자율성과 법적 통제의 엄격함 사이에서 우리 시대가 지향해야 할 균형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수사 대상 자체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는 그 시작부터 위법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추가 금지될 뿐 수사 자체는 가능하며 공수처의 절차는 척법했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해석이 확정된다면 이는 향후 대한민국 통치권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이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하는지가 이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과에 승복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하며 법리적으로 다투는 과정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법치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옹호를 떠나 사법 체계 내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감정적인 정치 싸움보다 법적 논리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의 최종 심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확정짓는 역사적 작업이며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사법부가 어떻게 갈등을 중재하고 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정치적 외풍이나 일시적인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상식에 기반해 통치권자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과 결단의 무게를 충분히 고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치주의의 완성은 법의 집행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지는 정당한 권리의 보호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법부의 신뢰에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식의 법치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과 동시에 나라를 책임지는 통치권자의 정당한 권한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가치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둘러싼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물은 사법부의 잣대, 국제 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외교적 수사,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통치 행위의 사법화 논란까지.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가 성장하며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신변을 결정하는 일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통치권의 범위와 법의 한계를 규정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법의 지배가 권력의 정점에서도 예외 없이 작동하는지, 동시에 국가 원수의 정당한 통치권이 법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끈기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파적인 비난이나 옹호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얼마나 더 단단하게 세워나가느냐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사건의 단면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균형 잡힌 시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오는 그날까지 저희는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